각 지역 단위로 뭔가 예. 그 쓸 수 있는 그 안에서 유통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화폐들을 공급하는 게 사실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신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발전 방안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주가 있다 하면 여주 인근이 그 이천이라든지 그죠? 네. 양평이라든지 그죠? 네. 이런 데하고 결합해가 그렇다면 이제 산업이 다양하대 그죠? 음. 공동으로 그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면 그 지역 전체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큰 단위로 좀 묶어야 예, 되겠죠. 화폐 유통 속도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것이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보다는 훨씬 나을 거다고 저는 보죠. 진짜 이번에 그 미국의 그 국민들에게 직접 그 지원금을 주는 형태 이게 결국은 그 소비로 그러니까 소비도 물론 일어나지만 또 이게 그쪽으로도 들어가고 투자 자산 저축하고 뭐 이런 것도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돌아봤을 때 문제였다라는 게 드러나면 다음번 경제 위기 때는 아예 말씀하신 대로 실물 경제로 그 돈들이 바로 투입될 수 있는 형태로 뭔가 진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여하튼 그래서 연준이 몇 번 위기를 경험하면서 공부 많이 했다고 저는 봅니다. 처음에는 보면 서툴단 말이에요. 제3자가 보면. 네. 왜냐하면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아까 그 저당채권부터 먼저 사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돈도 작게 들었을 테고. 그 정부 빚도. 네.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경제 위기 상황에서 혹은 경제가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이거를 좋게 확 빨리 바꾸는 방법은 빠르게 그 화폐 승수를 그러니까 유통 속도를 빠르게 늘리는 데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독일 그 좋은 애고 독일은 그때 코로나 사태 즉시 바로 돈 줬거든요. 국민들에게 현금을. 예. 네. 즉시 돈을 준 게 아까 얘기하면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저당채권부터 먼저 하는 것이 국공채를 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있고, 시가뭐 저당채권 관련 파생 상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럼 저당채권 가격을 먼저 현실화시켜 버리면 그런 파생 금융시장의 위험도 많이 해소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국공채 발행량을 줄여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공채 발행을 많이 할 때 국가 경제를 많이 고민을 하고 네.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바로 실물 경제로 투입이 된다고 하면 그러한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를 확 줄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후반 상관관계가 연관 효과가 큰 예? 그러니까 분야에 네. 하고 그 다음에 도시에 자꾸 서울 중심으로 막 돈이 몰리니 부작용도 많거든요. 집값 그렇죠. 올라가고 뭐 인구수도 어떻게 주는 것도 집하고 관계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아까 지역 화폐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특히 인구가 작은 동네일수록 인근하고 결합해 버리면 속도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지자체에서는 혹시 조언 필요하면 제가 조언하러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작은 단위의 그 도시에 네. 본사가 같은 논리죠. 네. 대형 유통마트, 네. 유통체인들 본사가 다 서울에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돈을 써도 다 서울에다 본사로 보내잖아요, 돈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 상공인들 사이에서 이게 유통이 돼야 맞죠. 효과가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역 화폐야. 그래 못하도록. 아, 그러면은 대형 그 유통체인, 전국 유통체인이나 이런 곳들 이래서는 사용이 안 되게끔. 그렇게 했다니까 경기도가요. 그렇게 했다고.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거 문제도 그쪽에 아까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 몰랐네. 문제도 좀 더 해결을 하려고 하면 경기도도 예산이 있잖아요. 네. 지자체도 있고. 네. 그 예산 집행을 할 때 그 지역에서만 좀 유통되도록 그런 안전장치라 해야 되는지 제도적 장치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만 한다 하면 지역 경제 성장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고 지역에서 뭐 일자리 창출도 많이 일어날 거고 서울 집중 현상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서울 집중했다는 막 부작용들도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많은 지자체가 한 50에서 100만 원씩 줬으면 싶습니다. 아, 네. 그게 우리 소장님 생각으로는 그
그 말씀으로는 예. 그것이 그 지역 경제를 더 빨리 회복시키는 예. 하나의 촉진제가 확실하게 될 수 있다. 예. 네. 바로 실물에 투입이 되니까. 단지 이제 그 부가세 10%가 정부로 가는 거, 요것만 어떻게 정부가 되돌려 줄 것이냐. 협의를 해야죠. 그러고 너무 정부가 혼자 다 챙기도 좀 그 모랄해져 다닐까요? 네. 혼자 다 알겠습니다. 가져가도. 하여튼 이렇게 또 환율에 대해서 화폐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이것도 재밌네요. 또. 네. 네. 그럼 이번에는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 이 부분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화폐 공급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이 증가하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앙은행이 뭐 공급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보통 그렇게. 그런데 이제 사실상 화폐를 어떻게 보느냐다. 예금 화폐도 지금 일반적인 교환 수단이거든요. 네. 그럼 예금 화폐가 한 6배, 7배로 많거든요. 그 요구불 예금 하더라도. 쉽게 하면 결제 가능한 예금 화폐. 대출 받아면 전부 요구불 예금으로 예금이 돼요. 그렇다고 하면 시중은행이 훨씬 더 아까 화폐 공급을 예금 화폐까지 포함하면 더 많이 해요. 지금 과거와 이제 달리 해석해요. 그래서 한국은행 통계에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제 협의의 통화라 하는 것을 통계에서 지웠을 거예요. 왜냐면 그분의 실익이 없거든요. 현찰하고. 네. 예금을 가지고 바로 결제가 되니까. 그 협의의 통화가 우리가 이제 보통 일단 요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일단 설명을 해야 될 게 일단 뭐 본원 통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 그 다음에 광의의 통화라고 나오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본원 통화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광해의 통화는 협의의 통화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협의 통화가 있을 때부터 얘기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예금 있잖아요. 우리 단기 예. 예금들까지 다 포함한. 쉽게 하면 카드로 쓸 수 있는 돈 이렇게 하면 쉬울 거예요. 카드로 결제 가능한 그러니까 예금. 우리 저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 예. 예. 체크 카드로 이용 가능한 예금을 이제 아까 예금 화폐 협의의 통화라고 보면 됩니다. 네, 협의의 보는 통화. 통화하고 화폐 가지고. 네. 그런데 강의 통화는 이제 그 2년 이상의 그 은행채, 금융채, 또 만기가 2년 이상인 각종 유가증권들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CD라든지 MMF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협의의 통화에 광해의 통화에 포함됩니다. 광해의 통화에. 네네. 그 이상인 거는 총유동성이라 해가지고 2년 이상은 총유동성이라 해가지고 그 M3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포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폐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시중은행들이 창출하는 화폐에 대해서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했거든요. 네. 그거는 뭔지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 있거든요. 또 예금 통화가 뭔지 화폐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교환 수단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쉽게 그 예금 화폐도 화폐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이 예금은 예금이고 화폐는 화폐인가? 좀 모르면 헷갈리죠. 근데 사실 거기까지 생각도 안 하죠. 그러니까 깊이. 이제 근데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나중에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환율에도 얘기를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처럼 미국이 돈이 많이 풀려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하는데 우리가 대출 과정 포함하면 예금 화폐들이 주로 대출을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대출까지 포함한 화폐는 우리가 더 많은 거예요. 경제 규모 대비. 네. 그러면 우리가 환율을 얘기할 때 극단적인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 설사 통화에 기초해가지고 환율 얘기를 하더라도. 네. 근데 미국 달러만 가지고 자꾸 강조를 하니까 이거 1,000원이 깨진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양적 완화라는 형태로 달러를 많이 뿜어내지만 그러니까 GDP 대비 아무리 그렇게 뿜어낸다 해도 그 GDP 대비 그렇게 해서 나온 양보다 한국은행을 통해서 발행된 화폐만이 아닌 대출이라는 형태로 나온 전체 화폐 수를 따지면 GDP 대비 우리가 더 많이 풀어놨다 돈을. 그러니까 미국이 이만큼 많이 풀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거에 대비해서 사실 우리가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이쪽은 떨어지고가 형성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얘기하면 돈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돈만, 다른 요인들도 있는데 돈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우리도 미국 못지않게 화폐를 많이 풀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화폐 발행액의 그 6배 이상이나 됩니까? 시중은행이 그 대출이라는 형태로 만들어낸 게? 6배도 훨씬 넘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이제 흔히 늘 신용창출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러면 지준율이 아까 7%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한 13배까지 할 수 있는데 실제는 아까 그까지는 안 가요. 대부분 왜냐하면 은행도 아무한테는 대출 안 해주니까. 네. 어느 정도 뭐 조건을 갖춰야 대출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까지 어느 나라 없이 그 한도, 아까 지준율의 최고 한도까지는 그 대출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각종 시험에서 그런 가정을 하고 하는 건 현실성은 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외국인 증권 투자자들도 화폐 공급의 원천이 된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주로 뭐 일본인도 미국인도 영국인도 달러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뭔가 돈을 가지고 오죠. 예,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그 자기들 국가에 유리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어려운 영역인데 네.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네. 그 훨씬 더 유리해요. 실물 경제도 유리하고 금융 시장에도 유리해요. 달러로 환전하는 것이. 특히 독일, 일본, 미국 미국은 당연히 달러니까. 그 말씀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어디서든 예. 그 이 돈이 많이 유통될수록 그 나라 화폐에는 유리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많이 발행이 돼서 예. 그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용되거나 이렇게 돌아다닐수록 그 미국에 유리한 것처럼 예. 뭐 독일이나 일본도 자기네 나라 돈이 자기들이 가져와서 그러니까 해외가 됐든 어디서든 자꾸 돈이 이렇게 유통되는 것 자체가 사용되는 것 그렇게 안 자체가 한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고 네. 자국 내에서 일본에서 아예 달러로 바꾸고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현재 돈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네. 자기 돈을 오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자기 나라에서 원화로 바꿔 가지고 들어오는 거. 자기 앵하로를 가지고 달러로 바꿔가지고 한국 들어온다니까요. 앵하로 들어오는 건 아주 극히 일부예요. 달러로 가지고 들어온다. 네. 유로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이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그러면 유로 가치가 하락하는 게 좋아. 제조업 강국은. 그죠? 네.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게 좋다 이거야. 그러면 환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도 유리하고 금융 시장에도 유리해요. 그러니까 달러로 바꿔가야 온다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들어올 적에는 상당히 우리나라 원화 강세 요인이 돼요. 달러 공급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과실을 얻어가지고. 네. 일본처럼 현명해가지고 막 외국에서 돈을 벌지 않고 우리는 여태가 역사를 보면 대충 꼬라한 금액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조업에서 힘들게 벌어나면 금융에서 까먹어요. 그러니까 2009년, 8년, 6년, 7년, 8년에 가지고 나간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 금액만 가지고 나갔는데 그래도 외국인 지분이 30% 있었어. 다 가지고 나가. 들어온 돈을 다 가지고 나가서 한 25%에서 30% 남은 거예요. 이건 번 돈이에요. 그러니까. 네. 순수. 그럼 그걸 누가 꼬랐어? 그죠? 네. 국내인이 꼬란 거야. 그때 하긴 해외 투자 많이 해가지고 예. 많이 바로 또 금융위기 터지고 해가지고 예. 많이 손해봤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아까 환율이 이거 공부가 중요하고 타이밍 일본인이 왜 앵화가 강세가 됐는지 돈을 그렇게 많이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2009년 이전만 하더라도 2012년 이전 재정위기 국가예요. 그렇죠. 일본 망한다는 얘기 많았거든요. 그랬죠. 예. 근데 이제 그 세계적인 위기를 역으로 기회로 이용해 버린 거예요. 환율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똑같은 거죠. 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모든 자산이 폭락했을 때 예.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예. 그대로지만 예.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하는 있죠. 사람들은 막 투자해서 뭐 2배, 3배 벌었잖아요. 예. 그런 논리겠죠. 예, 그렇죠. 일본이. 예. 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따라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은 이제 우리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가 돼버리고 또 하나는 일본인들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지하철 타면 다 책 보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일본 가보진 않아요. 간접적으로. 네. 그 얘기는 이제
공부를 하나? 엄청 한 거야. 음. 국민들 모두가. 그러니까 금융 전문가하고 투자자하고 수준이 비슷해지는 거야. 아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FX 마진 거래 책이 그렇게 잘 팔린다고. 그래야 호흡이 맞아야 타이밍을 잡거든요. 그리고 그 교수님 자체도 자신은 주식 투자는 하지 않는데 네. 환율 투자를 한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환율 투자라는 게 별게 없더라고요. 뭔가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그 이게 달러 가치, 엔화 가치가 이렇게 이상 변동이 생겼을 때 그때 팔고 그 전에는 모아두고 저금해서 그리고 엔화를.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면 돈을 쉽게 벌을 수 있는 것이 전 국민이 수준이 높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 얘기 들어보니까. 쉽게 엔화 강세가 언제 되는지도 알 수 있고 엔 약세가 언제 되는 시점에 되는지도 대충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민 전체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엔 강세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노벨상만 하더라도 일본 사람 많이 받잖아요. 네. 그 얘기는 거기에 버금가는 저변이 확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A가 받았지만 B도 그에 못지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민간 차원도 있지만 또 이제 전문 투자자들도 네. 이제 뭔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달러를 가지고 들어올 때 이것이 이제 또 화폐 가치에 이제 영향을 그 우리 뭐라 그럴까요? 화폐 공급을 하는 원천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달러를 가져오면 우리나라에서는 달러로 주식 채권 못 사잖아요. 네. 그러면 원화로 스왑을 하든지 아니면 팔아가지고 바꾸어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발행이 되는 거로 그렇죠. 이해를 하면 되는 그렇죠. 거죠. 화폐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있는 거에서 예. 요만큼의 그 100이라 만약에 우리가 현재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100이라면 요구해서 주고받고 요게 아니라 그런 늘어나는 어떤 수치만큼 그만큼 또 발행이 더 되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통화 수합을 할 때는 있는 돈을 해주는데 그것을 중앙은행에 팔면 또 시중은행한테 중앙은행이 달러를 공급하죠. 네. 그렇게 해서 원화를 공급하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화폐가 공급이 되고 또 화폐 증가. 이제까지는 좀 뭐 사실 깊이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기도 한데 화폐를 공급하는 거는 그냥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하는 거 아니냐 그냥 단순히 생각을 했는데 그 외에도 시중은행이 대출이라는 형태로 그 다음에 외국인이 그 투자하는 형태로 환전하는 가운데서 계속 이 화폐가 발행이 되는 거군요. 예, 맞아요. 예. 이렇게 생각하니 근데 또 그 외에도 또 있네요. 그 대기업들이 예. 수출업체도 예. 무역업자기 월급 줄락 하면 달러를 벌어서 가져오니까. 예. 월급 줄락 하면 환전해가지고 또 하니까 그 과정에 또 화폐가 공급이 되죠. 네, 그렇군요.